자, 정몽규 회장이요, 국정감사를 앞두고 출장을 간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예상했어요. 절대 국감 안 나갈 거라고. 왜냐면 이전에도 정몽규 회장은 국정감사 출석 요구를 받았었는데 한 번도 안 나갔었습니다. 뭉개면 된다라는 게 약간 기존가? 약간 신기할 정도 대변. 요즘 MZ 표현으로는 네. 하남자스럽다. 하남자. 최하남자야 진짜. 자, 이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방송 초반에 좀 궁금해하셨던 런몽규 관련 소식인데요. 자, 정몽규 회장이요, 국정감사를 앞두고 출장을 간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국정감사에는 출석하지 않고 24일 국정감사 이날 하루만 출석했다. 원래는 이틀 다 출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했던 거는 많은 분들이 국감으로 오해하고 계시는데 현안질이었고요. 이제 본 스파링이었고 이제 본 라운드가 이제 국감에서 진행이 되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체육 대상으로 하는 게 22일,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전체 이제 대상으로 하는 게 24일, 양일에 걸쳐 열리는데, 그때 정몽규 회장이 현안질의 때 더민주당의 강유정 의원이 국감 때 나오시라라고 했을 때 나오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불출석 사유서를 일단 제출했습니다. 22일에는 본인이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17세 이하 여자 월드컵 참가를 위해서 출장을 가기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 24일에는 나오도록 노력해 보겠다, 조정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강유정 의원이 그래서 공개를 했습니다. 빡쳐서 사유서에 당신이 출장을 25일에 돌아온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24일에 국정감사에 출석을 하겠다는 거냐. 이게 참 뭉개면 된다라는 게 약간 기존가? 약간 신기할 정도인데. 근데 사실 저는 예상했어요. 절대 국감 안 나갈 거라고. 왜냐면 이전에도 정몽규 회장은 대한축구협회장으로서 또 HDC 회장으로서 국정감사 출석 요구를 받았었는데 한 번도 안 나갔었습니다. 그때도 똑같았어요. 해외 출장을 핑계로. 근데 이번에 현안 질의도 사실은 기자님들은 정몽규 안 나올 걸? 이라고 예측했는데 그래도 그때는 나왔잖아요. 그때는 불출석 사유가 불분명했고, 그리고 현안 질의 때는 또 나오지 않았을 때는 그 처벌을 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국감 같은 경우에는 또 상황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많은 비판을 받는 부분이,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언제부터 여자 축구에 그렇게 지대한 관심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슈 박사님도 그 17세 이하 여자 축구 참가인데 심지어 결승도 아님,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대회. 제가 알기로는 정몽규 회장이 연령별 대회 같은 경우에는 조별리그는 거의 스킵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협회에서는 그 지난달에 진행됐었던, 콜롬비아에서 진행됐었던 20세 이하 여자 월드컵 때 정몽규 회장이 아예 안 갔었어요. 16강 진출했었는데도 아예 안 갔었거든요. 그때는 A매치 일정과 겹치는 바람에 못 갔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는데, 사실 저는 그래요. 정몽규 회장 정도 되는 조건과 지원과 뭐 이런 상황이면은 하루 이틀이라도 자기가 의지가 있다면 출장 갈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돌아올 수 있고요. 뭐 7월 8월에 인판티노 회장 만나고 AFC 회장 만나고 누가 만나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가가지고 자서전에 사인해가지고 주겠다고 갔잖아요. 올림픽 때 우리 남자 축구 여자 축구가 뭐 나갔습니까? 출전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갔잖아요. 의지가 있으면 자기가 가서 그렇게 뭐 할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이거는 가가지고 뭐 이 핑계로 해서 나간다고, 뭐 저 핑계로 해서 못 갔다 이렇게 해명하면서 계속 뭔가 구멍을 만들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참 저는 궁색하다. 궁색하다도 점잖죠. 그냥 뭐 아까 강유정 의원처럼 빡이 쳤다가 가장 이제 그나마 좀 우리의 속을 대변하는 요즘 MZ 표현으로는 하남자스럽다. 하남자. 최하남자야 진짜. 그러니까 지금 서호정 기자 아까 출석 이야기를 조금 정리해 보면은 22일 날 열리는 국정감사가 이제 체육계 전반에 대한 국정감사고, 24일 날 열리는 국정감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전체로 펼쳐지고, 그러니까 뭐 비중으로 보면은 22일 날 훨씬 무겁다. 갔을 때 집중 난타를 당할 가능성이 높죠. 24일 날은 그러면 뭐 영화, 음악 뭐 다 함께 펼쳐지는 날이고, 뭐 지금 또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관련해 가지고 여러 또 이야기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그날 또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24일은 나가도
물론 역시 날카로운 질문이 나오겠지만 조금은 비중이 덜할 수 있으니까 24일 날 나가겠다고 했지만 지금 강주정 의원이 공개한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은 돌아오는 것도 25일이다. 25일이 돼 있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 더 여론이 안 좋아질 거라는 걸 분명히 알 텐데. 그리고 그렇죠. 밑에 참모진들은 이거 안 나가면은 더 안 좋아질 텐데요. 더 이제 외통수에 빠질 텐데요라는 조언을 안 하나? 지금 벌써 그런 피드백이 오고 있어요. 예, 문화체육관광위 위원장인 전재수 국회의원이 또 입장을 전달을 했는데 네. 이런 식으로 국회와 국민들을 기만하면은 정몽규 회장만을 위한 국감을 따로 열 수가 있다. 아예. 예. 괜찮네요. 별도 일자를 만들어서 동무대 소환할 거다. 프리마돈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다가 다시 한번 지난 현안 질의 수준 이상의 와가지고 끌려 나와가지고 또 얻어 터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건 그리고 살짝 요거는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꼭 그 뭐 협회장 아니면은 뭐 이런 높은 사람들이 경기 가야 됩니까? 저희 이제 회사 다니는 분들은 알 거예요. 어떤 행사에 이제 특히 해외에서 벌어지는 뭐에 임원들이 뜨면은 그 비용이 나 혼자 출장 가는 거에 적게는 한 3-4배에서 많게는 10배, 20배가 들어요. 그 돈이면은 거기 이제 실제 거기서 일하고 있는 뭐 여자 축구 대표팀이면 여자 축구 대표팀 그 사람들 거기서 배 터지게 소고기 먹을 수 있는 돈이거든. 진짜로. 아니 뭐 그런 것도 있죠. 네. 피파가 주최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피파에서 그러면 산하에 있는 회장들 특히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국가의 협회장들은 좀 오세요. 라고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거를 핑계로 지금 정몽규 회장은 이제 피해 가려고 하는 거고. 근데 아까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그렇다면 정몽규 회장이 매사에 그거에 대해서 충실하게 일을 했냐고요. 사람들이 느끼기에 여자 월드컵에 대해 가지고 정몽규 회장이 정말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우리 여자 축구가 건강해지고 강해질 수 있는 정책들을 해왔다면은 사람들이 그래 진정성이,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으니까 이것도 챙겨야지라고 할 텐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다가 뜬금없이 국정감사 기간하고 겹친다고 여기 간다고 하니까. 물론 정몽규 회장은 선후가 다르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이게 먼저고 그러다 국감 일정이 겹쳐서 안타깝게 제가 못 나가는 겁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그럴수록 하남자스러워진다. 너무 안타깝네 진짜.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비단 축구 팬들뿐만 아니라 축구협회 노조도 다시 한번 2차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꽤 구체적이고 또 강도도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새로운 이슈 제기를 했어요. 지난 1차 때는 그냥 정몽규 회장이 무능력하니까 빨리 불출마 선언해라 사선. 대표팀만 안착시키고 당신 이제 뒤로 빠져라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상근 부회장인 김정배 부회장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자세해요. 김정배 부회장 연봉까지 얘기를 하면서 연봉에 걸맞은 업무 역량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특히 지난번 현안 질의 때 우리가 감독 선임 과정에서 가장 질타를 받았던 부분이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과연 그 감독 선임을 결정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정관상으로 맞냐라고 했을 때 이임생 기술이사가 정말 억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울먹거리면서 저는 김정배 부회장이 제가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진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 부분에서 뭐 협회 안에 변호사도 있고 하겠지만은 그걸 확인해 가지고 김정배 상근 부회장이 그 명함에 보면 CEO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몽규 회장은 정말 그 위에서 뭐 최종적으로 하는 체어맨이고 실질적인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거는 김정배 부회장인데 그 김정배 부회장이 이임생 총괄이사가 이제 기술이사가 이제 하셔야 됩니다. 당신에게 권한이 가는 게 전혀 문제가 없어요라고 했으니까는 이임생 기술이사가 유럽 갔다가 홍명보 감독 만나러 갔다가 그렇게 했겠죠. 진심이었다. 그러니까 노조에서도 주장하는 게 그런 식으로 등 떠밀어 놓고 당신은 책임이 하나도 없다라고 뒤에 지금 숨어 있는. 그렇죠. 숨어 있죠. 지금 사실상 김정기 부회장 이름은 거의 대중들은 몰랐었죠. 축구협회 노조가 지적하지 않았으면은 그냥 아마 유야무야 넘어가서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은 뭐 우리끼리 그냥 뇌피셜로 소설을 써보자면 정몽규 회장 나가고 여전히 김정배는 건재하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노조에서 또 하나 이제 공개를 한 게 뭐냐면은 지난 8월에
대한축구협회가 감독 선임 관련해 가지고 입장문을 굉장히 길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내용이 좀 충실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여러 매체들이 비판적인 논조를 보였죠. 근데 그 당시 대한축구협회 고위직 관계자 한 명이 해당 기사를 쓴 기자들한테 항의 메일이라 하기도 되게 구차한. 예를 들면 메일을 보냈는데 문해력 무헛 물음표. 네. 그러니까 너 제대로 글을 읽은 게 맞냐? 그리고 두 번째 보낸 편지에서는 입장문 제대로 읽은 거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조롱하는 식의 그걸 보낸 거예요. 진짜로 그런 식으로 썼다고? 썼다고요. 워딩이 진짜 그거라고요? 네, 진짜 100%? 그대로예요. 문해력? 네. 성경문 읽은 거임? 이러면서. 그 당시에 저도 이제 그 뉴시스였었는데 네. 너무 궁금해서 누가 이런 식으로 보냈는지 뉴시스에 있는 후배 기자를 통해 가지고 당시 김정배 상금 부회장이라는 걸 들었어요. 근데 기사에서는 그거를 뭐 익명 처리를 해줬단 말이죠. 네. 이니셜 처리를 해줬었어요. 근데 대한축구협회 노조에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까겠다. 그 당사자가 김정배 부회장이라는 거를 이제 또 만천하에 알렸고, 거기다 지금 어쨌든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난탈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김정배 부회장이 출신이 어디예요?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출신이에요. 차관 출신이죠. 굉장히 오랜 시간 행시 이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오랜 시간 몸을 담으면서 마지막에는 거의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까지도 갔고 이제 물러났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조직 입장에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이렇게 얻어맞고 있는데 그러면 뭔가 방패를 해주고 전략을 세워주고 뭔가 우리가 최소한 덜 피해를 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사람이 당연히 문화체육관광부 출신의 김정배 부회장 아닌가라는데 전혀 역할을 안 했다는 거죠. 네. 역할도 안 하고 본인은 또 그런 현안 질의나 이번 국감 같은 거에 증인 참고인으로 소환되지 않도록 수를 쓰고 네. 그리고 뭐 가장 충격적인 폭로는 나는 곧 떠날 사람이니 협회 직원들이 알아서 해라. 진짜 흑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이 돌아가는 걸 봤을 때 막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이유가 있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고 행동에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뒷받침이 되는데 정몽규 회장의 케이스를 보면은 나 사연인 말고는 도대체 저 사람이 그렇게 저기서 저 사람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동들은 과연 저 사람이 혼자 생각할 것일까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흑막이 따로 하나 더 있었네요. 아니 저는 하나 더 있었다라는 게 표현이 맞아요. 그러니까 김정배 부회장이 모든 흑막이었다 이건 사실이 아니고 그렇죠. 하나 더 있었던 거죠. 하나 더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밑에서 일을 잘 하라고 총괄 업무로 맡겨놓은 사람도 지금 일을 못하고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이렇게 뽑아오는 그런 보는 눈도 정몽규 회장은 없다. 일단은 부정적인 면만 바라본다기보다는 밝혀졌으니 다행이다. 그리고 특히나 내부에서 이런 자아성찰의 목소리가 나왔으니까 정말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저는 보고 싶고요. 내부적으로는 정몽규 회장의 사연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딱히 뭐 별다른 움직임 자체는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왜냐면은 정몽규 회장이 이런 목소리들을 다 쌩까고 나는 나갈 거야.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지금 정몽규 회장이 어떤 그 회사 HDC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본인의 위치, 사회적 위치, 입지 다 추락했어요 지금. 그렇죠. 네. 위험하다고 들었어요. HDC에서도. 네. 그렇다면 지금 남아 있는 건 대한축구협회장인데 이것마저도 본인이 놓게 되든 혹은 잃어버리게 되든 그렇게 되면은 저는 정몽규 회장이 본인의 인생에서 우리 사회적 이 안에서의 가치가 공기 수준으로 변한다고 생각해요. 그걸 아마 받아들일 수가 없을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 막 이렇게 상황들을 보면은 정몽규 회장이 계속 할 거라는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올해 5월에 HDC 본사가 저기 옛날에는 삼성역 쪽에 되게 기괴한 구조물로 세워져 있는 큰 빌딩이 있었잖아요. 동그라미 있고. 네. 거기가 본사였다가 용산으로 또 이제 아이파크몰이 있는 그쪽으로 갔다가 지금 본사가 그 신문로 쪽에 작은 3층짜리 빌딩으로 또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 뭐라는 생각이 들었냐면은 지금 천안에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를 지어가지고
거기로 대한축구협회를 다 옮긴다고 하는데 네. 정작 대한축구협회장은 본인 본사를 신문로 축구협회 바로 옆쪽으로 옮겼네. 그럼 이 사람은 계속 여기에 있겠다는 거 아닌가? 선안으로 가도 네. 나는 여기 있겠다. 자기는 어쨌든 본사 출근한다는 명목으로 거기에 남아서 계속 일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직원들이 더 열받고 화가 나고 막 그러는 게 이런 부분도 크다고 생각을 해요. 생활 본거지를 천안으로 지금 옮기라라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상황인데 협회장은 뭐 자기는 서울에서 일하면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까도 네. 끊임이 없네요. 그런 상황인데 네. 정몽규 회장은 사선에 대한 의지 지금 포기하지 않고 있고,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제 대항마로 나와가지고 좀 싸움이 붙고 이래야 여론이 그 사람이 적절한 인물이라고 하면은 정몽규 말고 이 사람으로 가자라고 하고, 뭐 대한축구협회의 선거 방식 자체가 뭐 무작위로 뽑은 200명의 선거 인단을 통해 가지고 축구인들이죠. 축구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 통해 가지고 그걸 뭐 결정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되면 뭔가 이제 싸움이라도 붙어볼 만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누구도 공개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말들은 많아요. 정몽규 회장이 나오지 않는다는 조건이면 내가 한번 해볼게. 나오지 않는다는 조건이면. 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한 3명 정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자꾸 그럼 궁금한 게, 그들은 왜 그런 조건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척졌다가 앞으로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정도의 되치기를 당할까 봐 그런 거예요? 강대강으로는 붙을 수가 붙기에는 두렵다는 거죠. 그것도 참. 네, 현대가한테 어쨌든 정몽규 회장이 뭐 그 현대가 또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정세영 회장의 아들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있으니까 현대가하고 척지는 거는 내가 좀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정몽규 회장이 알아서 사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 그때는 내가 한번 나서 보겠다라고 하는 인물들이 지금 한 2-3명 정도 있는데, 저는 그분들도 하실 거면은 진짜 용기 있게 지금 던지시고 좀 붙는 그런 자세를 보여줘야 대중들도 호응을 하고 하지, 그런 식으로 눈치만 봐가지고는 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좀 고루한 생각일 수 있겠는데, 눈치 봐서 큰일 못합니다. 네. 일단은 대업을 위해서는 좀 화끈하게 최소한 간을 보더라도 좀 공개적으로 간을 봐서. 어쨌든 선거는 정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체육 분야라고 하지만은 정치적인 투쟁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본인이 각오를 하고 싸움을 해야, 그래야 이 권력을 가져가는 거에 대한 또 당위성도 생기죠. 기성용 덩크슛님이 서우정 아저씨가 나가면 되잖아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나갑니까? 네. 제가 일단 체격면에서는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체격은 제가 어디 가서 지지는 않겠지만,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 우리 레전드라고 하는 경기인 영웅 출신들이 이럴 때 좀 목소리를 더 내고, 뭐 안 하겠다, 잘못됐다, 요거를 이제 넘어서 가지고 뭔가 좀 본인들이 나서서 바꿀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비전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가, 뭐 저도 당연히 그러겠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야만 할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나도 원인을 모르는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재벌에 대한, 돈에 대한 두려움, 재벌이 막 나를 어떻게, 저 사람들이 뭐 영화에서처럼 뭐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아, 이런 것처럼 정치 권력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너무 두려움이 많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마음대로 못하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산다는 사람들인데 항상 무슨 표현을 할 때 두려워하잖아요. 정작 진짜 사실 정작 두려운 거는 내 윗 상사가 두렵고 내 집안의 가족들이 두렵고,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보이지 않는 권력들에 대한 두려움이 어떻게 이렇게 만연한가, 참 이런 생각하면 되게 암울하기도 하고 좀 그래요. 한편으로는 지금 자신이 잃을 수도 모르는 지금의 기득권을 또 지키려고 하는 그런 발악일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뭐 씁쓸한데 좀 좋은 소식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